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시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종목도 종목이지만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4%까지 빠졌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상 빠졌었죠. 증시가 장 초반에는 다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도 정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BNC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이 두 종목을 좀 놓쳤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때였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 건 기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런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사지 않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산 게 아니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종목을 매매할 때는 뭐 종목에 대한 재료, 이슈, 수급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지만 먼저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봐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시장을 조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종목들이 강했죠? 오미크론 관련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강했었죠. 병상, 음압병실, 재택근무, 키트,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이 시기 강했습니다. 그쵸? 12월 딱 들어와서는 뭐 시젠 그리고 GH 신소재, 세종메디칼, 뭐 알소프트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강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입니까? 아니면 악재입니까? 악재인 거죠.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오르면 시장은 약간 비리비리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스윙 종목은 아마 많이 힘겨웠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전 지금도 일단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완전히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사는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사서 추세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다 보면 내 평단은 너무 높아지니까 물타기도 부담스러워요. 평단이 높아지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종목을 사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빠졌을 때부터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제가 단기 트레이더지만 그래도 경험상 봤을 때는 시장이 완전한 어떤 예를 들면 강한 테마가 2개 정도 형성해서 그 테마 속에서 수급이 정말 밀집해서 들어오고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면 시장이 상승하겠죠. 그렇게 테마가 2개 이상은 돌면서 이 추세를 반전해줘야 여기서 올랐었던 그 코로나 관련 종목들 걔들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섣불리 수익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증시 얘기하는 걸 기다리진 않겠죠. 다시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필두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말하면 자이언트 스텝만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종목들도 뭐 덱스터, 맥스트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상승률은 보여줬지만 결국 자이언트 스텝에만 수급이 몰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잘 하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젠 저랑 복귀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전날 강한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첫 파동에서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종목이 확실한 주도주로 등극할 것인가 등극하지 않을 것인가를 장 초반 이 첫 파동부터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장 초반 첫 파동 매매를 지향해요. 그래서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안 했지만
뭐 제가 이 당시에 봤을 때는 수급이 워낙 강했습니다. 이때 수급이 워낙 강해서 아마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먹고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매매지 않았나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첫파동 매매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법이 수익이 난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후파동 매매를 왜 안 했냐. 일단 이 종목이 전일 종가 대비 이미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상승률을 거의 다 채운 종목에서 뭐 뒷파동 매매 해봤자 물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신양해를 또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이 종목이 올랐으니까 많은 분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신양해도 매매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에 대한 저항,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는데 얘는 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있어 주도주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제가 첫 파동 매매를 지향하는 이유는 오늘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수급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빠르게 나온 것이 아니라면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첫 파동 매매를 딱 지향하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얘는 보면요, 얘 앞에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저항들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이런 구간에 대한 매물을 해결하고 올라온 겁니까? 해결하지 않고 올라온 겁니까? 해결하지 않고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어떤 흐름에서 잡느냐? 일단 수급은 당연한 거고, 앞에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얘가 요거에 대한 저항을 소화시켜 주던가,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저항을 소화시켜 주는 걸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수급이 들어오겠죠. 수급이 들어오는데 요거에 대한 매물을 한번 터치해주고, 그리고 올라가서도 요거에 대한 매물을 한번 터치해주고, 거래량,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두 번이 세워집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과정을 거치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좀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세워져요. 두 개가. 그러면 강한 거래량이 두 번이 들어온 거죠. 저는 이런 종목들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도주라고 한다면 연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이 첫 파동에서 부쩍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뿜어주지 않는다면 이건 주도주가 되기 직전도 아니고 아예 될 어떤 건덕지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두 번이나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눌림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눌림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흥국 F&B 이런 종목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쏘는 캔들은 주의해야 된다. 거래량을 갑작스럽게 터트리면서 캔들이 한 번에 너무 상승률 높은 캔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털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돌파 매매도 지양합니다. 이거 한번 맞으면 월요일부터 큰일 나는 거죠. 한 주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월요일 시작부터 이런 거 맞으면 이제 내동매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니아, 제가 바이오니아를 매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물론 자리를 만들어주면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왜 안 하냐면요, 보시면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있죠. 똑같이 과정이에요. 과정. 아까 성신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얘가 거래량 한번 내뿜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계속 거래량 뿜었던 지역이죠. 매물대 라인.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돌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건 조금은 서투른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정말 시장에서 이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수급이 막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계적인 부분을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훨씬 더 매매하기 편하고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이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는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한 2시쯤 돼서 한번 상한가가 풀리고 다시 들어갈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GSE 이런 종목은 제가 매매 안 하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종목, 저는 이런 게 빠른 시간 안에 또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YGN 게임 안 했을 거고 당연히 안 하죠. 매물대가 앞에 너무 많으니까. 유빅케어 이 종목도 딱히 해볼 생각은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종목 했거든요. 어떤 종목이냐면 한국 BNC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를 하셨을 때 오전장에 한국 BNC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종목들을 매매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조금 오늘 시장의 승패가 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한국 BNC가 나오기 전에 다른 종목을 미리 잡고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국 BNC에 대한 힘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미 내 돈이 베팅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들 들고 있었을 때 한국 BNC가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오늘 한국 BNC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BNC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 매매를 안 하고 딱 BNC만 느낀 사람들은 BNC의 압도적인 힘이 쏠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매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도주를 찾는 거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다 잡는 게 아니라 한 9시 20분, 9시 10분 정도 되면 9시 한 20분, 30분 정도 되면 초반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누그러들고 죽어있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주도주를 매매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초반부터 많은 종목, 어수선하게 많은 종목 매매하지 말고요. BNC 같은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딱 느껴졌을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 BNC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국 BNC. 제가 오늘 매매를 한 거 보여드리면 한국 BNC를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매매는 정말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선 잘했거든요. 여기서 딱 매수했을 때 이 종목은 오늘 가겠구나 싶어서 불을 타서 잘 팔고 나왔고, 여기서 잘 모았거든요. 잘 모았는데 이때 제가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좀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느냐고 집중을 못하고 이 꼭대기에서 못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팔고 나왔더라면 좀 만족스러운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 잘못이니까 잘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이 뒤에는 매매를 하지 않느냐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종목이 이렇게 눌려주고 행보를 한다면 해볼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눌려주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좀 저항이 맞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도 잠깐 뚫어도 이렇게 좀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더 사볼까 생각을 했었지, 여기서 내가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미 여기까지 올랐을 때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굳이 내가 이 뒤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욕심은 없었어요.
앞전에서 매매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국 BNC를 정말 기다렸다가 앞전 시장에 이 종목 저 종목 다 건드리지 않고 딱 기다렸다가 한국 BNC를 매매하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하고 이제 주도주를 매매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제가 뭐라고 뭐 여러분들이 뭐 준비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주도주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다가 한국 BNC를 매매하고 나오신 분들을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누구였죠? 한국전자 인증, 그죠? 토스 지분 관련해서 뉴스가 뜨면서 강하게 올랐죠. 제가 이때 점심을 먹고 있느라 제대로 이 한국전자 인증을 못 봤는데 재료도 있고 이런 구간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봤더라면 이런 구간에 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었죠? 이 그림 한국 BNC에서 많이 봤었죠. 한국 BNC 어디였었죠? 이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랑 요거 똑같죠? 이렇게 올리는 거 재료까지도 노출하고 이렇게 올라간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BNC에서 학습이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한국전자 인증을 매매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했어요, 한국전자 인증을. 그리고 오늘 썬데이 토주, 진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약간 좀 쓰레기 기질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종목이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지만, 얘가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힘을 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10%예요. 11%. 손질을 못했어요.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집니다. 오바죠? 개인들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또 위메이드 얘기 나오면서 급등시켜요. 어지러운 거죠.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수익을 먹었다, 꿀꺽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썬데이 토주에서 좀 슬퍼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웃는 자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썬데이 토주에서 이렇게 좀 급락을 맞으신 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SY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이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하라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었었죠. 어찌됐든 대통령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 좀 어지러운 캔들 안에서 매매를 할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한국 BNC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한국 BNC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오후장에는 한국전자 인증을 했냐 안 했냐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승패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도주는 한국 BNC랑 한국전자 인증이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떠한 종목들, 한국 BNC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면 성신양해, 흥국 FNB, GSE 이런 종목,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하고 있다면 한국 BNC에 대한 강한 수급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장 초반에 이래저래 다 오르는 종목들을 조금 내려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9시 20분, 9시 30분 이후에 조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금 어느 섹터에 돈이 몰리고 있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지? 이런 걸 좀 고려해 가면서 매매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주도주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